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KDB 산업은행 특성하고 전형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요거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시다. 먼저 이번에 채용 공고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심사라고 돼 있죠. 타 기관 대비 매우 적은 서류 전형의 배수 선발입니다. 지금 20배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세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자세히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항에 각 문항마다 이제 부여된 글자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적으셔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항목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은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입니다. 자, 자필이에요, 자필. 예전부터 지금 그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필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죠. 자, 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 항목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조직 적합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뭐 금융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행원의 지원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금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산업은행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입행 이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그 기관에 맞는, 그러니까 KDB 산업은행에 맞는 이 입사 후 포부인가, 역량 개발 계획인가,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일단 중요한 것은 자필 작성이에요. 자필 작성 같은 경우에 정성을 평가합니다. 급하게 지원하지 말란 얘기죠. 이 자필 작성 같은 경우에 급하게 마지막 날 막 지원하거나,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죠. 막 채용 공고 찾아보다가, 이거 그냥 넣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필 작성은 그게 힘듭니다. 마지막 날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급박한 작성은 티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막 줄 간격이 안 맞거나 글씨체가 이제 조금 이제 틀어지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성을 다해서 쓰는지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평가하기 위해서 자필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 정성 다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필로 조금 줄을 좀 끄셔가지고 그 나중에 지울 수 있게 끄셔가지고 줄 간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 전략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원 동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막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했는데 KDB 산업은행이 정말 좋아 보여서, 혹은 선배가 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막 사연팔이라 그래야죠. 사연을 많이 지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관심에 따라서 뭐 금융 동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산업은행에 가는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거나 뭐 공모전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원 직무 수행을 위해서 내가 금융 수업도 들었고요.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들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가 KDB 산업은행에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적으시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입행 후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아보실수록 좋아요. 최근 금융업계의 변화, 그리고 KDB 산업은행의 역할,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 행원에게 앞으로 필요해질 역량은 요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세세한 목표 기간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나는 이 역량 개발할 것이고, 그 개발된 역량을 바탕으로 KDB 산업은행에 내 직무 역할 혹은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KDB 산업은의 역할과 지금 최근 금융업계 변화 같은 거 갖다가 조금 분석을 하시고 읽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행원이란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항목 1번 작성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래요. 지원 동기부터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글자 수가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자, 천자, 이천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내용이 변하실 때는 엔터를 치셔가지고 여기가 내용 변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면접 가셔서도 가독성이 생기겠죠. 내용 단락마다 이제 엔터 하나 치면은 글자 수 한 칸 칩니다. 그 한 줄을 다 글자 수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로 내용 바뀔 때마다 구분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요. 내가 금융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KDB 산업 같은 경우에 정책금융입니다. 이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대야 되겠죠. 관심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리고 경력 개발 목표, 산업 분야 목표, 뭐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금융 산업의 변화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KDB 산업은행이 앞으로 비전 같은 거나 목표, 전략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제에 따라서 행원의 그에게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 경력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거고 목표 기한은 언제까지 내가 이 역량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량 개발이 완수되고 나면은 산업은행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줄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채용 박람회에서 참여하거나 금융 강좌, 이런 기관들에서 금융 강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들에서 뭐 금융 강좌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대외 활동이죠. 대외 활동. 대외 활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분야 대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라고 근거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꾸준히 역량 개발해 왔습니다로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외 활동들로 정책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혹은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향상. 근데 여기서는 세세하게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목 2번하고 항목 3번에서 충분히 글자 수가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제 내보일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내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 준비해왔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격증 한 2개 정도 기재하시고 총 몇 개 정도 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금융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행원 직무 수행에 자신감이 있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저의 꿈은 KDB 산업은행에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 동기가 마무리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 이렇게 입행 후 계획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행 후 계획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런 비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산업 분야 아니면 어떤 분야 직무 기술서 보시고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 제시하면은 이런 이제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에 이유가 한 줄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풀어야 되겠죠, 썰을.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요런 거, 요렇게 이제 지금 변화가 이렇다. 인구 감소하고 성장 둔화하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분야 전문성이 필요할 거고, 이거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이 여신심사 자동화를 했죠, 맞죠? 이게 제 기억으로 202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원들에게 이제는 간단한 여신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화가 할 거고, 좀 전문적인 분야가 사람이 하겠죠. 지금 이제 산업은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신심사 전문성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이제 필요해질 거다. 이제 그 간단한 여신심사 정도는 AI가 할 거고,
좀 중요한 것만 사람이 할 테니까 더더욱 전문성이 필요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금융 분야의 변화, KDB 산업은행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이런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 목표를 상세 기재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겁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평가상 더 좋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현재 준비 중입니다. 한 개는. 그래서 올해 안에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실 때 과목들이 많죠. 그 중 하나 과목 정도는 내가 만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취도 목표 정도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한이고 요건 성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신 심사는 어떤 어느 자격증을 딸 거고, 그 다음에 뭐 목표 기한은 이거다.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능력은 꼭 뭐 자격증이 아니라도 이런 교육 이미 뭐 교육을 듣고 있다. 혹은 교육을 앞으로 이런 회사의 교육을 이런 기관의 교육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행해서 이런 전문성을 확보할 거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지원 동기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역량 개발, 핵심 역량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원했고, 입행 후 계획은 KDB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변화가 이러니까 행원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 능력을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도 괜찮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자격증 따는 방법을 기재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는 학원이나 회사 주변에 지금 산업은행에 이제 본사가 있겠죠. 산업은행 본사 주변에 학원을 이미 알아봤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금융 분야 역량 개발 노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거기에 딱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가 나와 있는데 딱 금융 분야라고만 적혀 있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이 금융 분야 직무 핵심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금융만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거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태도 부분은 얼마든지 항목 3번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지식과 기술 위주로 평가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작성하실 때 직무 기술서 딱 펼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체크하세요. 뭐 오피스 프로그램 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업 경제 이런 지식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이해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정량적 근거로는 자격증, 교육상, 학교 수업도 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외부 교육이 아니라도. 그리고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성적 근거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금융 동아리들 많이 하시죠. 특성화고에서.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습을 가거나 인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경험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조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들이 금융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거냐? 제 이제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블로그 가시면요, 요렇게 전체 뭐 금융뿐만 아니라 상경계, 이공계 전부 다 자격증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 민간 자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 해당되시는 거, 금융 분야에 해당되시는 걸 갖다가 찾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딱 가시면은 블로그에 글이 있어요. 이 글에서 자격증 이제 금융 분야 자격증들은 무엇이 있고 내가 가진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소개, 그 직무기술서 워딩 그대로 이렇게 지식, 그 다음에 관련 경력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력 기재하실 때는 개월수랑 그 다음에 세부 업무 같은 걸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 자격으로는 요런 자격증, 요 지식에 관련한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관련 교육으로는 뭐 요런 교육 받았다, 신입사원 회계 실무 교육 받았다, 이게 외부 교육이죠. 24시간 정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꼭 외부 교육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거 기재하셔도 돼요. 전공 수업 들은 거. 그 다음에 관련 경험, 뭐 상업 경진대회 같은 게 이제 회계 원리죠. 그래서 요런 거, 동상을 받았다. 꼭 수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참가해도 돼요. 참가. 그래서 어떤 분야에 내가 참가했다 정도로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역량, 요 역량은 창구 사무 업무에 잘할 수 있는 거다. 관련이 있다. 요런 식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금융 자격증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관련 교육으로 학교에서 금융 이제 금융 전문 특성하고들은 금융 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특히 뭐 성적이 어떤 게 좋았다. 요런 거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으로 뭐 금융 동아리 이런 거 활동했다. 아니면 대회 나가신 것들 지역에서 막 대회 열리는 경우 있죠. 그런 거 나갔다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PB 영업이나 개인 신용 분석 업무랑 관련이 있다. 요런 이제 지식이 이하 생략은 제가 오타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 뭐 기재하시고 오피스 활용 프로그램 활용 능력 해가지고 또 쭉 기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능력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 자료를 쭉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펙 같은 걸 갖다가 한 방에 파악할 수 있게 지금 이런 걸 하셔도 돼요. 관련 자격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 텔러가 이런 이제 관련 자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놓고, 만약에 은행 텔러가 내가 따는 중이에요. 지금 있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다가 취득 중, 아니면 이제 필기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이 있으면 필기 합격, 이런 식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지만 필기 합격한 거나 지금 취득 중인 자격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력서에. 근데 여기는 기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다 보여주시는 게 항목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기소개입니다. 자유양식이죠. 자유양식. 추상적인 표현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저는 은행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속뜻은 이겁니다. 항목 2번에서 기재하지 못한 직무 역량을 이제 마저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자유양식으로요. 그래서 2000자나 준 거죠. 다 털어봐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지표는 역시나 똑같아요. 직무 기술서상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남은 거 다 쏟아부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00자 분량인데 처음과 끝의 내용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용이 어떤 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항목 2에서 미처 기재하지 못한, 그러니까 천자로 안 돼서 남은 역량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첫 문단에서는 2000자 분량에서 그 내세울 직무 역량들을 키워드를 쭉 한번 정리해서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역량별로 근거 자료나 근거 사례를 쭉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역량 그 근거 사례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역량 쭉 정리, 그 다음에 직무 역량별로 근거 사례나 아니면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KDB 웨이,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의 인재상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성 면접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가 아마 항목 3번쯤 작성하실 때쯤이면은 거의 이제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에 관련한 키워드,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털어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태도적인 부분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것 같은데, 항목 3번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다가 기재하시는 게 좋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거 핵심 가치죠. 이 산업은행의 핵심 가치는 KDB 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상에 기재된 태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고객이죠. 고객 중심, 고객 우선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트타임 근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저는 고객 지향, 고객 중심, 고객 우선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마인드, 미래 지향, 새로운 지식 습득, 정보 수집 및 분석. 자, 보이시죠? 요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마인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오피스 자격증들이 좀 많으시다면 디지털 마인드로 해서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마인드가 뛰어납니다. 사실 이제 오피스 능력 자격증 가지고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데이터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은 디지털 마인드로 하나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집합이죠. KDB 웨이하고 직무 수행 태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장 중심, 책임 완수, 위기 대처 능력, 명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위기 대처 능력으로 통칭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소통.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또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요 네 가지 키워드로 2000자기 때문에 충분하죠. 보통 이제 하나 적는데 500자인데 능력 하나 적는데 500자인데 지금 4개 적으면은 2000자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객 우선이나 고객 지향 태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고객에게 뭐 좀 불편한 고객들이 있죠. 뭐 진투도 산 고객 혹은 이제 컴플레인을 좀 심하게 거는 고객 이런 고객을 이제 응대했던 경험. 그래서 나는 고객 응대 능력이 있다 혹은 고객 우선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하나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뭐 경청했다, 말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대화가 없는 조직이나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갖다가 내가 소통을 활성화한 경험 이런 거나 아니면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세대와 소통 요즘 이제 중장년층하고 신입들하고 세대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이런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다른 세대와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와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의 발휘로 잘 듣고 잘 말해가지고 어떤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것들로 소통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걸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 역량 쭉 정리하셔야 되겠죠. 저를 나타내는 네 가지 키워드는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정리할 건데 첫 번째로 고객 지향은 요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인데 고기 굽는 아르바이트가 있죠. 고깃집 가면 구워주는 고깃집 있잖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통 이제 구워주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구워주다 보니까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이 있거나 막 바싹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허락받고 그렇게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례죠.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고객 지향, 고객 우선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례로 증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기 대처 능력. 갑자기 동아리 교회 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 외부 활동이죠. 가려고 하는데 좀 멀리 가는 경우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선생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실사례였어요. 그래서 동아리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제 선생님도 원망도 좀 했겠죠. 미리 말해줘야지 맞죠? 그런데 이제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라는 거죠. 바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여행자 보험 알아보니까 지금도 당장 1시간 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죠.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물에 빠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와 같이 위기상황 시 상황을 포기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문제 해결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업무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객 서비스 능력으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그 각 능력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입행했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쭉 계속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제시하시고 마무리로 설명드린 대로 저는 고객 지향 디지털 마인드 위기 대처 능력 소통 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KDB 웨이 아까 우리가 KDB 웨이로 하고 직무 기술 수상 태도에 이 교집합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KDB 웨이에 적합한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런 비전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목 만약에 지금은 제가 태도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 항목 2번에서 미처 아직 나는 스펙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남은 역량 중심으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럴 거예요. 2번에서 이미 다 썼을 겁니다. 다 썼으면은 태도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KDB 웨이와 직무 기술 수상 태도의 교집합인 요 네 가지 키워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이제 3번까지 다 마무리해 봤고요. 이 작성 예시하고 템플릿은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